이번에는 건강 클릭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저는 그 입을 벌릴 때 가끔씩 좀 이 턱 주변에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허리나 무릎 관절만큼 이 턱에 있는 관절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말할 때도 그렇고 턱 관절은 이제 드실 때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관절이니까 사실 주의를 좀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네요.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턱 관절 장애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사실 우리가 그 턱의 움직임이 좀 단조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턱에도 관절이 있는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 턱에 그 디스크가 있다면서요, 관절에? 예, 맞습니다. 턱의 구조를 보면 우리 머리뼈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하악관절이라는 턱 관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안쪽에서 이렇게 오목하고 그다음에 하악관절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부드럽게 글라이딩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활주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활주를 할 때 마찰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안에 되게 얇은 디스크가 하나 위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1mm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쿠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쿠션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악이라는 턱뼈가 있고 그다음에 상억 관절이 있고 이 부분들에 파란색에 지금 디스크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스크가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닫았을 때 위치가 조금씩 변하면서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서로 마모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인체가 오묘한 거예요.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쿠션 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기하네요. 근데 보통 뭐 허리나 목이면 교통사고나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상처가 올 수 있고 관절 장애가 생기는데 턱 관절 장애는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선천적으로 턱이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뼈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디스크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턱 관절 장애의 경험을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 때 스트레스나 과로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게 참 희한한 게 턱관절은 문제가 턱관절 앞쪽으로 뇌의 신경 12개 중에 9개의 신경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안쪽에서 압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뭐 스트레스나 과로가 심한 상태에서 목과 머리 쪽의 근육들이 과긴장되면서 턱도 같이 수축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한 사람들이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턱관절은 항상 목의 문제들이랑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이 앞으로 쭉 빠지면서 목에 있는 근육들이 단축이 되고 턱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는 목의 자세가 턱관절의 장애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요새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안 그럼 다른 이유들 때문에 치열에 대한 교정을 또 많이 하죠. 이렇게 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교합들이 좀 틀어지게 되는데 이게 또 턱관절에서 잘 부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알러지성 비염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빠르게 처치를 못 해주면 이제 비강을 통한 호흡이 아니라 구강을 통한 호흡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입을 열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목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또 항상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턱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스트레스에 그 알레르기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거북목까지 현대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보통 가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오랜만에 입을 벌린다고 해야 되나? 좀 따닥하죠. 하품할 때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저도 혹시 턱관절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턱이 부드럽게 왔다 갔다 움직여져야 될 텐데 내가 한참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부드럽지 않고 뚝 하고 나타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셔가지고 전신적인 증상 때문에 턱관절인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뒷목이 뻐근하거나 당기거나 두통이나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유 없는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턱관절 장애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진통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입을 크게 열거나 닫을 때 달그락거리거나 찌직거리거나 뭐 뚝하거나 여러 가지 소리가 나타난다든지 턱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턱이 일자로 아래 위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턱관절의 한쪽이 닫혀 있고 한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Z자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좌우로 약간 흔들리면서 턱이 열렸다가 닫히는 부분들이 또 관찰이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딱 하는 소리, 찌그덕거리는 소리, 그다음에 입을 크게 열고 닫을 때 통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환자분들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죠. 네, 저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약간 좀 입을 벌릴 때 통증이 좀 느껴질 때가 간혹 있었는데, 근데 앞서 설명해주신 그 턱관절 증상 외에 그 두통이나 편두통 혹은 목이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이건 왜 발생하는 겁니까? 네, 턱관절이랑 그다음에 목에 있는 관절들이랑은 항상 근육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턱관절이랑 그다음에 목에 있는 관절, 대부분 이제 디스크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승모근이랑 그다음에 목 앞에 있는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과긴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쪽에 턱을 열고 닫는 과정들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턱관절에 대한 마모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증상을 좀 느끼고 이 병원을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환자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네, 턱관절은 보통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가 교정을 하고 나서 그 부분들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이 약해지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턱을 열고 닫을 때 통증 때문에 병원을 오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통증이 심하셨나 봐요. 네. 두통이나 편두통을 평생 달고 살다가 이유 없이 증상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죠. 네. 네, 지금 하는 부분들은 목에 대한 먼저 교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고,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목과 턱관절은 항상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목이 또 나가고요. 그다음에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연결이 돼 있군요. 맞습니다. 정말. 네. 이런 치료를 하면은 그 목 건강에도 좋겠는데요. 아, 맞죠. 그렇죠. 목이 항상 턱관절 가지신 분들이 목이 항상 뻐근해요. 그다음에 네. 목이 항상 굳어 있어요. 등이 굽어 있습니다. 어깨 좌우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거의 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치료한 다음에 우측 턱관절에 약침이라는 치료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약에서 정제한 한약액을 관절 내에다가 자입을 하는 거고요. 여기 얼굴에 맞으면 안 아파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뭐 손끝이나 발끝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얼굴 쪽이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네. 네, 되게 예민한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파 보이지 않으시네요. 네. 이건 침 치료군요. 네, 턱관절 옆에 있는 근육들에다가 자침을 해서 전체적인 침 치료 다시 또 맞춰준 상황입니다. 어휴, 네. 신기해라. 그렇습니다. 전 턱관절을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요. 어떤 치료들을 주로 해주시는 건가요? 네,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턱관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내 목의 밸런스, 그다음에 턱 좌우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의 근육과 관절의 위치를 다시 맞춰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결국 움직임에 있어서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 문제가 생긴 이제 상황들을 턱관절 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들은 환자분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턱이 지금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다, 등이 얼마만큼 굽어 있다, 아니면 목의 위치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추나요법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턱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준 다음에는 우리 영상에서 잠깐 봤었죠. 약침요법이 턱관절 장애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들은 통증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관절 내에 안쪽에 관절액을 조금 더 보충을 시켜줌으로써 일종의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통증이 좀 많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뭐 만성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봉침이라는 요법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 주변에 있는 많이 힘들어져 있는 근육들이나 아니면 디스크가 달아있는 부분들은 어떤 처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쪽에 보충시켜 줄 수 있는 한약 요법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요법들을 통해서 턱관절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이 3가지 요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치료 기간,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이나 혹은 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턱관절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증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마모가 됐는지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치료 기간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가벼운 통증만 나타날 때는 한 2주에서 길어도 한 4주 안쪽으로. 네. 그리고 아주 디스크가 많이 달아있고 턱이 아예 빠지는 정도, 하품을 할 때마다 빠진다. 그렇다면 치료가 몇 개월 단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병원에 좀 초반에 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 턱관절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딱딱 소리 나는 거 아닌가 하고 병원을 갈 타이밍을 놓칠 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턱관절 장애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가진단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턱관절은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자, 3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오른쪽부터 볼게요. 정상적인 턱관절은 내 2번, 3번, 4번 손가락이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거울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턱이 아래 위로, 위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나씩 틀어지면서 움직일 때 이때는 한쪽의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자기 귀에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에다 넣은 상태에서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렸다가 닫아봅니다. 자, 이때 안쪽에서 소리가 골전도를 통해서 좀 더 크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소리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쪽 새끼손가락이 과도하게 반대쪽에 비해서 좀 눌린다라는, 조인다라는 느낌들이 있다면 턱관절의 밸런스가 많이 틀어진 상황들이니까 이때는 병원을 한번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네. 이쪽에 돈 또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선생님 조만간 찾아뵐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의학 박사 최유성 원장과 함께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한번 자가 진단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한번 또 병원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계절 내내 재배되는 나물 가운데 시금치가 또 있는데요. 시금치 봄철에 드시면 이 시금치에는요,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시금치 드시면서 뭐 두부도 건강에 좋다고 많이 네. 드시는데 이 음식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금치하고 두부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는 몸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잘 챙겨 가시면서 봄 건강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참깨, 들기름, 참기름 또 달걀과도 궁합이 좋다고 하니까 함께 조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기분 좋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